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에 있는 조선족 사회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제1조선족 사회는 전체 해외 조선족 사회의 중심이다.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든 뭐 한국에 있든 러시아가 있든 뭐 유럽에 있든 이 전체 해외 조선족 사회의 중심이가 일본에 있는 조선족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와 반면에 혹자는 아니다. 그 일본에 있는 그 조선족 사회는 그냥 그 빛 좋은 개살구뿐이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말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전체 그 조선족 인구가 지금 171만 뭐 그 정도 되는데,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이 그 중국 내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죠. 한국에 거의 무슨 국적자까지 80만 정도, 그 다음에 일본은 거의 10만 된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 뭐 5만 내지 8만, 그 외 뭐 유럽이든지 뭐 남미라든지 심지어 남아공 그쪽에까지 뭐 진출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 각지에 나간 그 나라 가운데 그 조선족들이 해외 진출 그 시간이 가장 긴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그 80년대 초부터 조선족들이 갔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일본에서 그때 그 해외 유학생 유치 운동을 벌였는데 10만 명을 유치했어요. 그래서 조선족들도 그 기회에 많이 일본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 나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일본에 가 있는 조선족 그 역사들이 가장 길다. 뭐 이렇게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에 온 조선족은 뭐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하니까 현재 뭐 33년 정도. 그러나 뭐 일본의 그 조선족 사회에는 40년이 넘는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이 제한 조선족 사회와 제일 그 조선족 사회 그 비교하면, 단순 비교를 해도 일본에 있는 조선족 사회는 처음에 그 유학생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한국에 있는 그 조선족 사회는 처음에 노무 일꾼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노무 일꾼 위주로 형성된 사회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그 개념으로 이제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조선족 사회는 쌍놈이 세계다. 이에 비해 일본에 가 있는 그 조선족 사회는 양반이 사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뭐 있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비유는 될 수 없겠으나, 간단하게 그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구성 자체부터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뭐 이런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그 조선족들은 그 유학 80년대 유학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 역사가 흘렀는데, 많은 이 유학생 출신들이 일본 상류층에 진출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조선족 출신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뭐 조선족 출신들이 그 기업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경제인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경제인과 그 기업가라는 건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 일본에 가 있는 그 조선족 가운데는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일본에 가 있는 그 조선족 기업가들 보면, 거기서 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이 인간 사회에서 이 한 사람이 지식과 돈을 겸비하면 이 가장 이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조선족 사회에 살펴보면, 돈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고 지식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조선족 사회에 보면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이것이 그 제1조선족 사회의 장점이죠. 그 한국에 있는 조선족 사회에 비해서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보면, 그 제1조선족 사회가 그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세계 조선족 그 문화 행사도 이제 개최하고, 또 거기 뭐 수기 공모 작품도 뭐 하고, 뭐 세계 조선족 무슨 뭐 노래자랑 등등
이런 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종족들을 대상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확실히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마음상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학계에 있는 분들 제가 아는 사람 좀 많고 또 학계 아니더라도 일본에 가 있는 뭐 일반 그 지식인들도 제가 좀 꽤 아는데 이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유, 그게 밖에서 보는 눈과 안에서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당신네는 그렇게 밖에서 보기 때문에 내막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안에서 볼 때는 뭐 그냥 빛 좋은 개살구지 내실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럼 당신의 예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 공모 작품 한다는데 그 뭐 후원한 사람이 자기 무슨 대상 받고 뭐 이런 거 예를 들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연변에 갔을 때 연변 그 문단에서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일본에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 연변에서 과거에 그 자기네끼리 만들고 자기네끼리 평가하고 자기네끼리 상 주고 그 패턴이 일본으로 옮겨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는 그걸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수기공모 거기 뭐 이제 그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거기 뭐 심사단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온라인 뭐 투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소들이 그 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대상 그 글이 과연 그 대상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의 글인가, 여기에 이제 논란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무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작품 줘가지고 제가 봤어요. 보니까 확실히 그 대상 받은 글이 조금 제본되는 함량 미달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러저런 잡음이 있긴 마련이죠. 뭐 그래서 뭐 그게 뭐 대상 감이니 아니니 뭐 자기네끼리 뭐 평가하고 자기네 상조인데 그게 뭐 대단한 게 큰 문제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참 잘하고 있다. 그래도 그런 활동을 조직하고 뭐 그래도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금도 주고 이 참 뭐 좋은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찬성해야 돼요. 여기에 자꾸 무슨 왈가왈부하고 뭐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일하는 과정에 뭐 이러저러한 무슨 뭐 잡음 있고 뭐 이런 건 뭐 별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로 봐야죠. 큰 틀로 봤을 때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그 뭐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좀 그 제1 종족 협회에 대해 조금 안타까운 일은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 지구촌 한글 학교 미래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초에 제가 3월달인가 그때 있은 일인데 그 발제자 가운데 그 일본에 있는 조선족 그 학교를 운영하는 분이 한 분이 와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은 조선족으로서 연변대학 졸업하고 뭐 연길에서 뭐 교사 사업 하다가 남방에 뭐 그 외국 기업 갔다가 뭐 일본에 일본 사람과 결혼하고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 학교를 이제 꾸려가지고 운영하는데 참 대단하죠. 그 해외에 나가서 이런 그 후대들 위해서 한글 학교를 운영한다니. 그래서 아주 그 높게 평가하는데, 그분이 그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이런 걸 운영하자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점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고정 교실이 없다는 거예요. 교실이 고정적이 안 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 10여 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처음에 뭐 연변에서 가져다 쓰다가 이제 그 여기 한국에는 재외동포 재단을 했었죠. 지금은 뭐 없어지고 그 재외동포 청이 되는데, 그 재단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교재는 이제 한국에서 뭐 후원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지금도 고정적인 그 교실이 없는 것이가 참 그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일본의 그 존속 그 협회가 그 기업가들이 많고 그분들 돈도 많겠는데 그 교실 하나 그 해결 못하냐. 그게 무슨 뭐 큰 뭐 학교도 아니고 무슨 몇백 명이 무슨 몇천 명이 되는 학교도 아니고 고작 무슨 기껏해 무슨 20-30명 되는 그 학원생들이 이제 뭐 주말이면 공부하고 있겠는데 그 교실 하나 해결 못하냐. 그래서 그 종조기업가 협회에 찾아가 봤네 하니까 그쪽 잘 알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학교, 그러니까 뭐 몇십 명 학생밖에 안 되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고정교실이 없다. 저희 상식으로서는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4년에 구로 도서관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포사회하고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고민해보자. 뭐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아 신문의 그 이동열 사장하고 그 문민 원장 이렇게 같이 가서 뭐 대면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그때부터 제한동포문의협회는 활동을 구로 도서관에서 10몇 년 동안 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의 성과고, 그 다음에 그 더 가시적인 그 성과는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주말 학교 여기 있는 그 뭐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거나 또 여기서 태어난 뭐 존속 사회에 태어난 어린이거나 이제 중국어를 배우거나 뭐 한국어를 배우거나 이런 주말 학교를 세웠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일본에가 있는 이 기업가도 좋고 뭐 지식인들도 좋고 학계도 좋고 그 나서서 교실 하나 해결 못한다. 저는 이해하기 힘들죠. 이 한국에서는 뭐 구청, 뭐 시청, 또 그 산하 기관들 뭐 찾으면 얼마든지 그 뭐 주말학교 교실 하나 그건 뭐 거뜬히 해결해요. 쉽게 해결해요. 저희는. 근데 일본에서 이거 해결 못한다. 물론 일본이 저희하고 무슨 다른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그 교실 하나 고정 그거 해결 못한다. 저희 상식으로서는 좀 그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별로 그쪽에 힘이 그다지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뭐 빛 좋은 개살구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냐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성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일본의 그 존속 협회는 뭐 세계 존속 그 대상해 가지고 뭐 그 수기 공부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뭐 문화 행사도 하고 뭐 체육대회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체 존속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인가, 되고 있는가, 앞으로 될 것인가, 여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무슨 빛 좋은 개살구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너무 폄하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6월 25면 그 한국 전쟁이 발생한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그 한국 전쟁이 발생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거 6.25 전쟁이라고도 하고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고 뭐 북에서는 뭐 조선 전쟁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도 그 조선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또 주로 항미원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6.25 전쟁과 항미원조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